자, 굉장히 나이스한 질문 들어왔어. 자,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전 세계 화폐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화폐가 기축통화로 뚝 쓰는데, 아니, 1경원밖에 안 된다면서 저기 텅스텐, 크롬, 니켈, 알루미늄이랑 금속의 현재 가치로 1경원밖에 안 된대요. 근데 이미 4,000조는 찍어냈고, 그럼 더 찍을 수 있는 게 6,000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전 세계 기축통화 돼요? 굉장히 나이스한 질문. 자, 원래 내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냐? 이제 제가 금융을 많이 지금 천신이 날 공부시킨 이유가 이것 때문에, 세계 말에 이제 화폐가 다 무너지고 이제 멸망하기 직전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 경제를 갖다 이제 휘어잡아요. 자, 어떻게 기축통화를 그때 일단 우뚝 서 어떻게 세우냐? 자, 얘는 옛날에 천신이 다 가르쳐줬어. 우리나라에 저기 이제 보면서 태백산 밑에 지금 1경원치의 어떻게 금속이 있다. 그럼 저거로 태환을 건다. 근데 태환이 어떻게 이제 레버리지 태환을 걸어. 도미노 형식 태환이라고. 자, 우리나라가 세계 어떻게 해요? 제조 강국인 다 아시죠? 그럼 나중에 지금은 좋은데 AI 로봇이나 발달을 하게 되면 나중에 크롬, 니켈, 텅스텐, 크롬, 니켈, 알루미늄 같은 이 금속이 어떻게 해요? 청정부지로 가격이 올라요. 왜? 공급에 비해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딸리기 때문에. 왜? 이제 첨단 제품이 나오면 그런 금속을 많이 쓰게 돼요. 예전에 알루미늄 같은 게는 뭐 저기 장식재나 자동차 알루미늄 휠이나 이렇게 써요. 몇 개 쓰는 데가 없어. 근데 나중에 최첨단 제품이 되면 최전단에 소재로 꼭 들어가야 하는 금속이 알루미늄, 텅스텐, 크롬하고 텅스텐이에요. 이게 기술이 발달하면 그렇게 돼요. 그럼 나중에 어느 정도 이게 중공업 기술 받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반도체에 금이 들어가야 돼요. 희귀금속이 들어가요. 뭐 히토리 같은 게 들어가죠. 예전에 히토리우가 쓸모가 없었어요. 근데 히토리가 이제 저기 기술이 발전하니까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요? 히토리우 가격이 청정부지 띄우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저기 텅스텐, 크롬, 니켈이 어떻게 돼요? 이게 소재 쪽으로 그렇게 값어치가 많이 안 돼요. 나중에 이게 첨단 제품이 되냐면 이게 텅스텐, 크롬, 니켈, 알루미늄 같은 건 어떻게 되냐면 반도체나 이 첨단 제품 이 칩에 어떻게 돼요? 금이 들어가듯이 조금씩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지금 그 기술이 덜 발달됐어요. 나중에 그게 기술이 발달되면 어떻게 되냐면 텅스텐, 크롬, 니켈, 알루미늄 같은 게 어떻게 은 가격까지 올라. 금값까지는 안 올라가는데 이 금속들이 시세가 은값하고 거의 똑같아요. 무게로 했을 때 은값 가격까지 올라. 자, 금 다음으로 비싼 게 은이죠. 거의 은 가격으로 이제 나중에 시세가 올라. 이 금속들이. 왜? 첨단 제품에 조금씩 다 들어가. 지금 기술이 덜 발달돼서 나중에 하게 되면 무조건 들어간다. 그럼 나중에 기술이 크게 발달되면 어떻게 되냐? 자, 대한민국은 제조 국가예요. 그럼 나중에 대표적이면 하이닉스나 삼성이 대한민국에 있잖아. 그럼 나중에 이런 저기 첨단 칩 같은 게 있어요. 첨단 칩 같은 거를 만들 때 칩이 굉장히 비싸요. 그럼 그 안에 어떻게 이런 텅스텐, 크롬, 니켈 같은 금속이 나중에 들어가요. 그게 꼭 들어가요. 금처럼 꼭 들어가야 돼. 그게 없으면 작동이 안 돼. 그럼 그게 이제 발견이 되면 이런 금속들이 어떻게 해요? 가격이 천정부지로 해요. 그러면 현재의 지금 이 텅스텐, 크롬, 니켈이 1경원의 가치가 어떻게 해요? 1000배까지 뛰어요. 1000경원까지 가치가. 이게 1차 승수 효과 가격으로 해요. 그럼 우리가 1000조 원어치를 찍을 수 있나요? 그럼 1000조 원어치를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안 끝나요. 자, 여기서 어떻게냐? 미래의 상품의 가치, 이게 PF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PF가 미래의 부동산의 가치의 원리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게 PF죠. 네, 여기서 PF의 원리가 똑같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 금속과 최첨단 제품에 내는 금속과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최첨단 제조 회사들이 어떻게 해요? 결합을 하게 되면 지금은 이게 1경원치인데 가치가 어떻게 해요? 이게 가치가 소재로 그냥 금속으로 팔았을 때는 이게 나중에 이게 1000경원까지 뛰어요. 얘가 1000경원. 근데 얘가 완제품으로 되는 완제품을 해서 생산을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잠재적인 가치가 어떻게 되냐? 자, 경다음이 뭐죠? 경다음이 뭐죠? 경다음이 나 뭔지 몰라. 이 억 다음이 조고 조 다음이 경이잖아. 공이 4개가 붙으면 단위가 하죠. 경 다음이 뭐죠?
그냥 경다음이 테라라고 할까요? 테라라고. 테라라고 할게요. 경 다음에 그 화폐가 테라라고 합시다, 숫자가. 그럼 어떻게, 나중에 이게 어떻게요? 테라 가치 이상, 테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게 어떻게, 1000테라, 10,000테라 이상까지 어떻게, 이 가치가, 어떻게, PF의 원리를 따자면, 미래의 가치로 보면 어떻게 해요? 이 금속이 어떻게 해요? 1000테라, 10,000테라까지 돼요. 자, 우리가 경도 지금 이게 희소한 숫자인데 테라라는 단위가 나왔어.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PF의 원리로 따자면 미래의 완제품의 가치까지 이게 합산을 하게 되면 이 대한민국의 잠재적인 합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어떻게 1000테라의 최소한 1000테라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냥 테라가 맞나? 하여튼 테라라고 해요. 1000테라의 가치가 돼요. 야, 1000테라 정도의 가치가 되면 어떻게 1000테라 원만큼의 어떻게 화폐를 찍어낼 수가 있죠. 해양이 되니까. 그러면 전 세계 지적 통화로서 충분히 가능해. 역할이. 그죠? 아, 진짜 기적과 같은 일이죠. 기적과 같은 일이잖아요. 이게 내 괜히 지금 1,000,000원짜리 갖다가 지금 저 팔아먹어서 어떻게 달러로 바꿔서 저기 스위스은행에다 짱박을까 다 대가리에다 이것만 굴리고 있어. 지금 저 정치인들이나 이거 성국분 새끼들이. 아유, 내가 한심해가지고. 그럼 나중에 이게 어떻게요? 예비적인 가치로 했을 때 태완의 능력이 이게 어떻게요? 1000테라까지. 1000테라면 1000테라 원치만큼 어떻게요? 화폐를 찍어냈어요. 그럼 어떻게요? 전 세계의 기축 통화로서의 카바가 돼요. 그죠? 말도 안 되죠? 이미 PF 대출 원리가 똑같아요. 미래 가치성으로 해서 태안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 기축통화로 발돋는 거예요. 예전에 천신들이 나중에 장원 씨가 대통령 되면 그때 되면 이게 전 세계 화폐가 무너질 때 이렇게 작업을 하라고. 그러면 이걸 갖다 레버리지 그러니까 PF 원리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 대한민국의 잠재적인 어떻게 해요? 그 태완 능력이 1000테라 이상의 가치가 된다고. 그러면 전 세계의 화폐 기축통화로서의 가치가 돼요. 불가능하진 않아요. 자, 금융의 끝판이죠. 그렇게 해서 기축통화를 나보고 만들으라고 했어요. 그게 보통 1940년 이전에 터지게 돼 있어. 30년도나 늦어도 40년대 안에 터지게 돼 있어. 그때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제가 그걸 알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그걸 딱 공표를 해요. 그럼 전 세계에서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화폐가 어떻게 기축통화로 바로 딱 올라가거든요. 원래 작전을 내가 그렇게 하고, 언제부터 했나요? 그게 제가 한참 내가 미쳐가지고 헬렐레 2013년도에 내가 이미 그 프로젝트를 갖다가 다 공부를 해요. 자신들한테. 그 이론적인 건 2014년도에 내가 약 10년 전에 이미 내가 다 그 마스터를 해요. 천신들이 그걸 가르쳐 나한테. 나중에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떻게 이걸 태완을 그렇게 거면 나중에 1000테라만큼의 지폐를 찍어도 끄떡없다고. 태완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진짜 공상영화 같은 얘기죠. 그 테나 근데 뭐 테라랑 1000테라를 찍으면 어떻게 돼? 이제 그때 어떻게 되냐면 그때 1000테라로 넘어갈 때 종이 지폐에서 어떻게 일명 디지털 화폐라고 하죠. 그래서 시대적으로 먼저 어떻게 해요? 이런 비트코인이나 이데리움, 비트코인이 먼저 나온 이유예요. 왜? 비트코인은 이게 어떻게 해요? 비트코인 기술을 먼저 만들어요. 왜? 나 때문에 만든 거예요. 대한민국 화폐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디지털 화폐로 전환을 하면서 기축통화로 이게 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이게 디지털 화폐가 나중에 암호화폐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하면 해킹이 들어와서 위조화폐가 많이 만들어져요. 해킹이 들어오면. 해킹을 못하게끔 어떻게 기술을 먼저 만들어낸 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자, 비트코인은 거의 해킹이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나온 거예요. 그 비트코인 쪽에서 그 기술 안 팔면 어때요? 비트코인 저자 이미 샀어요. 비트코인 그쪽으로부터 그 비트코인
그 AI 그 축적 기술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세계 정부에서 원산에서 샀어요. 쉽게 말해. 원산에서 그 기술을 샀어요. 어떻게 나중에 세계 이제 저기 통화 화폐 대한민국 화폐 그거는 예전 천신들의 내가 대통령 때 시나리오고 자 지금은 시나리오가 바뀌었어요. 이제 전 세계 화폐를 이제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어떻게 돼요? 한 단일 화폐로 만들 때 어떻게 세계 이제 저기 디지털 화폐로 넘어갈 거예요. 왜? 위조 화폐 때문에 그래요. 이때 넘어갈 때 어떻게 해요? 그 해킹 기술로 해서 위조 화폐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 전에 먼저 비트코인이 먼저 나온 거예요. 비트코인은 위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이 기술을 갖다가 세계에 이제 새로운 이제 세계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통화 화폐를 만들게 돼 있어요. 이건 천신들의 시나리오고 아까 내가 대통령 돼서 하는 거는 지금은 이제 그 계획이 설계가 바뀌었어요. 나중에 이제 전 세계 화폐 달러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 디지털 전 세계가 어떻게 화폐를 통일하면서 디지털 화폐로 이렇게 넘어가요. 그때 그 기술을 위조할 수 없게끔 해킹해서 위조할 수 없게끔 그 기술을 갖다가 이미 비트코인에서 다 그걸 갖다 사들였어요. 그럼 그 기술을 갖다가 어떻게 딱 그 암호화폐 기술을 해가지고 전 세계의 그 단일 통화 기축 통화를 갖다 새로 만들어요. 세계 정부에. 아마 달러가 붕괴가 되면 그게 바로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이제 그 시나리오가 넘어가게 돼 있어요. 계엄령을 선포하고 어떻게 돼요?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기축 통화, 디지털 기축 통화를 갖다가 이제 발표를 하고 이미 다 만들어놨어요. 이제 달러가 무너지고 어떻게 종이 화폐가 부도가 나면 어때요? 그때 이제 계엄령을 발동하고 기축 통화를 갖다가 이제 그걸 갖다 이제 발동하게 돼 있어요. 이미 다 준비를 됐어요. 뭐다가 일로 하냐? 그럼 그거는 태안이 뭐예요? 그건 태안을 뭐라고 했나? 그거를 태안을 이제 뭘로 가려면 보통 자원에다 많이 걸어요. 그럼 어떻게 냐 세계 정부가 이제 통일을 하면서 세계에 있는 인간이 쓰는 자원이 있어요. 뭐 석유나 뭐 그런 거네. 석유뿐만 아니라 모든 일체의 자원. 그럼 이게 어디에다가 제일 많이 거냐? 식량 자원에다가 어떻게 태안을 걸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1달러라고 할게요. 1달러 가지고 어떻게 돼요? 햄버거 하나를 주겠다. 이게 1달러에 어떻게 무조건 1달러를 어떻게 세계 중앙은행으로 가지면 어떻게 해요? 햄버거 하나를 무조건 주겠다. 이렇게 해요. 식량으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식량은 그거 없잖아요. 식량은 계속 생산이 되겠고, 그 식량 이거 싸가지고 창고에다 쌀 일이 없잖아. 다 썩어 자빠지잖아. 그래서 제가 어디에 태안을 거냐? 식량에다 태안을 거냐. 왜 이게 나무나 이런 금속은 한계가 있는데 식량은 무한대요. 그 세계 정부가 하면 어떻게 태안을 어디에다 식량에다 태안을 거냐. 그럼 예를 들어서 1달러면 예를 들어 1달러면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쌀이나 밀로 무조건 바꿔준다.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쌀이나 밀로 무조건 바꿔준다고 어떻게 태화를 딱 거기다가 적어요. 정확히 1달러에다가 세계 이제 그 통일 화폐인 1달러에다가 1달러를 가져오면 어떻게 해요? 중앙은행에서 어떻게 해요? 한 끼를 예를 들면 한 끼 가능한 쌀이나 밀, 보리로 어떻게 해요? 무조건 바꿔준다. 근데 식량은 뭐예요? 무한대 자원이죠. 계속 소출이 되니까. 자, 광물이나 석유는 뽑아내면 없어요. 소진이 되죠. 근데 식량은 계속 농사를 지면 어떻게 해요? 올해도 식량이 소출되고 내년도 계속 소출되죠. 거기다 내가 태환을 걸라고. 식량에다 태환을. 인간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식량에다 태환을 걸라고. 그러면 무한대 자원이에요, 식량이. 예를 들면 미국이나 이런 평원 같은 데 있어. 여길 개간해가지고 자, 식량을 많이 해봤자 그거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조 원 있어. 1조 원 갖다 어떻게 해요? 쌀로 바꿔갈 사람 없어. 다 썩어져가지고 뻔한데 그냥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그거 바꿔가면 돼야. 그 태화는 내가 식량에다 걸라고 해요. 나중에 세계 기축통화가 하면 무조건 어떻게 해요? 1달러에 한 끼의 식사가 될 수 있는 쌀이나 밀이나 보리 그 무엇으로 다 바꿔줄 수 있게끔 태환을 걸어라. 왜? 식량은 무한정이기 때문에. 그럼 뭐만 세계 정부가 갖고 있는데요? 농지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AI만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콤바인이나 트랙터 다 AI야. 사람도 노동력도 필요 없어. 그럼 세계 이게 정부에서 어떻게 돼요?
이런 저기 대곡장지가 있어요. 우리 한반도는 없죠. 러시아 쪽도 있고 저기 보면 미국에 보면 대곡장지대가 있어요. 그냥 씨만 뿌리면 옥수수나 막 저기 밀이 막 자라.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돼요? 그 AI 공장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자동화 시키면 어떻게 해요? 매년마다 무한대로 식량은 소출이 돼요. 생산이 돼요. 여기는 어떻게 무한대 자원이 있다 여기다 태환을 걸라고 해야지. 그러면 태환이 돼요. 새로운 저기 그 기축통화 화폐에 대해 세계의 통일 화폐에 대해 뭘 끝내주셔. 왜냐면 여러분들 이제 달러가 붕괴되고 화폐가 붕괴 공황이 되면 지금 다 인류가 몇 만에 벌벌한데 다 안전장치 다 해놨어. 그러니까 그 사태가 되면 어떻게 해요? 세계가 정부에서 다 모든 정부가 동시에 계엄령을 발동을 해. 그럴까?